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수상을 반대한다며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무지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욕심으로 가득한 내 사상에 갇혀 사는 이들이라 생각적 차원도 내 셈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들이 스웨덴 대사관에 가서 시위를 했느냐.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사상과 다르다. 내 이념과는 다르다. 왜 이 뿌리 민족에서 벌어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그 단계에서 벌어진 광주 사태를 어떠한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는 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너는 너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의 밥을 먹고 행해연정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 나는 육생량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 너는 똑같은 밥을 먹고 정신량을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고 나는 배우러 가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너는 가르쳐 나가는 자로서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에요. 밥을 먹는다면 육을 관사시키는 것이고요. 또 육을 관사시켰으면 나의 사고적 사상과 철학과 이념 그 인간관계를 다해 나가기 위해 기로서 먹는 에너지는 비물질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내 몸에 맞는 것들만 먹어요. 내 몸에 좋은 것들만 먹어요. 이 기는 비물질이라는 것이에요. 내 몸에 좋던 내 정신에 좋지 않던 온갖 잡동사니 모든 것들을 내 기로 먹습니다. 이거 소화를 어떻게 시킬래요? 맛있는 거를 먹고 식단을 조화 있게 먹으면 육은 별탈 없이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정신은 우리는 숱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아닌 것, 그런 것 등등을 먹어요. 이거 소화를 어떻게 시킬래요? 이 소화를 시키지 못해 우리는 이념 분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치적 논리로 인해 싸우고 충돌에 부닥치는 것이고 니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는 생각과 마음, 너와 나의 차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맨 처음에 그 육을 건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받아들이는 만큼의 내 생각적 차원으로서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드는 모순을 범한다. 너의 그 소리는 내 욕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혹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지 않을까. 너를 통해 그 좋은 정보는 혹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숱한 것들도 듣게 돼요. 이거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각이 되어 두툼한 호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호두 깨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호두를 잘못 가면 죽습니다. 왜? 나를 위해 받아들였고 또 나를 위해 받아들인 만큼의 소화시키지 못할 것도 있으면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 있어요. 너를 위한 마음 차원으로서 너에 대한 입장으로서 그 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내 생각적 차원은 소화가 됩니다. 소화기관이라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은 소화기관이에요. 나를 위한 것, 너를 위한 것. 버무러지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은 물질이요 너를 위한 것은 비물질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것에만 편중되어 들었기 때문에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으로서 빨대구멍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오류를 범해요. 너를 위한 차원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한꺼번에 시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고 통일의 원년이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라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천은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역순으로 살아왔어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을 위한 세상이었고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고 후천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그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하층에서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후천시대는 상층에서 중층에서 후천으로 내려와야 하던 상선약수처럼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먼저 줄 때 후에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인간에게, 후천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화두, 이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 지식에다가 지혜를 반드시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뿌리 대한민국은 지혜로운 민국이라 지식으로 지금 쌓아올린 육생량의 지혜를 부면 그 쓰임의 행위를 다하는 것이에요. 후천시대를 맞이해 후천시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후천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정신량,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 그게 선순환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숱한 정신량의 해법, 어떻게 먼저 줄 때 어떻게 후에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따른 이 화두를 숱하게 인터넷에 실어 나갈 것이에요. 우리 뿌리민족의 말은 세계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이들은 무지무지 난해해요. 영어와 이 뿌리의 말,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 되어 될 때가 왔어요. 영어는 가지권에서 물질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고요. 이 우리의 뿌리의 말은 정신적 차원의 비물질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에요. 영어와 이 우리 뿌리의 말이 어떻게 음양합의 공의수를 이루어 나가느냐. 음양합의 공의수를 이루어 나갈 때 뿌리의 말이 세계 방방곡곡에 뻗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 이제 영어가 뿌리에 흡수되기 위해 언어적 차원의 그 담을 넘기 위해 그 방편으로 주어진 게 우리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라는,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때문에 세계에는 이 우리나라의 언어의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제 밀려 들어올 것이고, 숱한 영어의 언어 박사들이 뿌리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또 이 뿌리의 말과 영어의 말을 혼합시키기 위해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럴 때만이 선순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기브 앤드 테이크와는 차이가 나요. 기브 앤드 테이크는 무엇이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영어의 문자로 해석을 해 나간다면 기브 앤드 테이크랑은 다르다. 기브 앤드 테이크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에요.
후회받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이지만 선순환의 개념은 먼저 주고 후회받는 그 개념은 기브 앤드 테이크랑은 다른 그 개념입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후천시대의 열악할 즈음에 왜 노벨 문학상을 탔을까?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은 차이가 있어요. 모든 이들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안이 있어요. 그에 따른 대안을 이루려면 이 평화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 말로만 평화를 못 이뤄요.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의 개념이 바로 쓰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차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이죠. 이제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어권, 우리의 말을 어렵게만, 우리의 문법을 힘들게만 생각해 왔지만 거기에서 지식의 숱한 석각들이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영어의 말로 이 시석시켜 나가기 위한 그 시발이 시작이 되었다. 일 안으로만 보지 마라. 이 안으로만 봐라. 어찌 내 욕심으로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치우쳐 편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네 사고를 모든 이에게 또 똑같이 적용시켜 들려 하느냐. 형평성이 맞으면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순수 그 네 사고는 네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 나를 위해 내가 받아들였다면 너를 위한 차원으로서 다시 생각해 봐라. 왜 내 안에 너와 나의 차원이 자리하고 있는가. 인간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통팔달 하나 되기 위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여지는 십자가만 들지 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더냐. 어떤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게 십자가라는 그 고정관념에 박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딱 한 가지 사랑을 이 인간 세상에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통팔달 하나 되기 위해 그어진 게 십자가예요. 인간 이 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머리, 몸통, 다리로 구현이 되어 있죠. 이것을 땅에 심으면 뿌리, 몸통, 가지로 나타나는 이 소통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소통하는 자는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 갖고 너의 입장을 부과시켜 소화시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이게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 나가는 이들이라. 이 시발점이고 이 시원이 2024년 전후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후천 시대를 맞이할 것인데 이 환란이 왜 시작됐는가? 네 사고 따로 내 사고 따로 내가 옳은 것은 나만이 옳은 것인데 너한테도 옳은 것이라고 막 어거지 써요. 그럼 이 양반은 그러한 사고는 나한테는 맞지 않는데 왜 네가 가지는 관념까지도 왜 나한테 부과시키려 드느냐. 이걸로 소통하지 못해 싸우다가 일으키는 게 전쟁이라는 것이죠. 대자연도 이를 깨우쳐 주기 위해 기후변화, 땅에는 그 지진, 이러한 걸로 인해 표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오늘날까지 아우성이죠. 육색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올랐는데도 최고의 지상인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삶, 서민경쟁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바닥을 치는 이유와 원인은 별개로 하고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자기 것을 더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것은 나에게 맞는 것, 내 것은 나에게 맞는 것. 이 생각적 차원을 하나로 부합시켜 보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가 왜 있는가? 소통을 위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른 본문. 이에 따른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